여러분, 우리나라에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계약 만료일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아,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? 혹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? 이런 고민들 때문에 막막하셨을 텐데요. 오늘은 바로 이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해서 법적으로 내 권리를 어떻게 똑똑하게 챙길 수 있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. 여기 보세요. 작년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에 무려 41.7%가 재계약이었대요. 그 전년도보다 확 늘어난 수치인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그렇죠. 그만큼 집값도 이사 비용도 너무 부담되니까 에이, 그냥 살던 데 계속 살자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뜻입니다. 자,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.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인데요. 큰맘 먹고 계약을 갱신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과연 내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될까요?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. 먼저 요즘 왜 이렇게 재계약이 많아졌는지 현실을 좀 짚어보고요. 세입자의 핵심 권리죠.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문제, 중도 해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, 또 계약서에 적힌 특약과 법이 부딪히면 뭐가 이기는지, 마지막으로 현명한 세입자가 되기 위한 체크리스트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파트, 바로 갱신의 계절, 우리의 고민입니다.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고 새로 이사 갈 만한 집을 찾기도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재계약은 이제 그냥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된 셈이죠. 정말 다행히도 법은 이렇게 불안한 세입자들을 위해서 아주 강력한 방패 하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. 바로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건데요. 이건 쉽게 말해서 집주인 생각과는 상관없이 세입자가 저 2년 더 살게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. 그렇다면 이 강력한 권리 대체 어떻게 쓰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걸까요?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. 와,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딱 한 번 쓸 수 있지만 쓰기만 하면 2년 거주가 보장되고요.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도 이전 금액의 5%를 넘을 수 없게 딱 묶어버립니다. 타이밍만 잘 지켜서 계약 끝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만 요구하면 되고요. 심지어 문자나 카톡 메시지 하나 보내는 걸로도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. 정말 간단하죠? 물론 이게 무조건 쓸 수 있는 맞는 키는 아닙니다. 법에서는 집주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도 정해놨어요. 예를 들면 집주인 본인이나 부모님, 자녀 같은 직계가족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. 자, 이제부터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계약갱신 요구권을 잘 써서 2년 연장에 성공했어요. 그런데 만약 그 2년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여기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? 어떤 세입자가 갱신권을 써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를 옮기게 돼서 1년 만에 이사를 나가야 했어요. 근데 재계약할 때 썼던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 한 줄이 딱 적혀 있었던 거죠. 이게 발목을 잡은 겁니다. 과연 이 특약 정말 지켜야 하는 걸까요?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이런 상황이 과연 세입자가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위반한 걸까요? 아니면 법이 보장하는 또 다른 권리를 행사한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.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.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는 그 갱신된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저 나갈게요 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집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 날로부터 딱 3개월이 지나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. 이건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. 법이 세입자에게 준 또 하나의 정당한 권리인 거죠. 자, 그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? 계약이 법적으로 끝났으니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연락하는 사람은 당연히 집주인이겠죠?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서비스를 의뢰한 사람이 내는 게 원칙입니다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집주인, 즉 임대인이 내야 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아니, 법은 그래도 계약서에 우리가 합의해서 특약으로 적었잖아요. 그럼 계약서가 우선 아니에요? 맞아요. 정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헷갈려 하십니다. 과연 개인 간의 약속인 특약과 국가가 만든 법,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?
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의 원칙이 등장합니다.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법들은 강행 규정이라고 불러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이건 개인끼리 우리 이렇게 하자고 약속하는 특약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무조건 지켜야 하는 사회 전체 룰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아무리 계약서에 세입자한테 불리한 내용을 적고 서로 도장을 꽝 찍었어도 그 내용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. 개인 간의 계약서에 적힌 그 어떤 약속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명시한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그럼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내용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? 현명한 임차인으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딱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는 반드시 문자나 카톡처럼 기록이 담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전달하세요. 둘째, 갱신에 성공했다면 나에겐 이제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중도 해지권이 생겼다는 걸 잊지 마세요. 셋째, 계약서 쓸 때 중개수수료 세입자 부담 같은 불리한 특약은 없는지 꼼꼼히 보고 이런 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. 마지막으로 혹시나 집주인과 분쟁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기관에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 단순히 돈과 집을 맞바꾸는 거래가 아니죠.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터전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.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키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계약서를 한번 꺼내서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. 이 계약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공정한 합의입니까? 아니면 법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불이한 약속입니까?